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간부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채용 및 승진 사례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던 선관위가 실제 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권익위가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소식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원을 배상하라면서 첫 소송을 낸 소식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의 중앙선관위 등 선관위 채용 비리 실태 조사단장인 정성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성윤 부위원장은 선관위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고 33명 규모의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해 금일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나 선관위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팀이 중앙선관위와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실에 도착해서 조사를 시도하자 당초 제공하기로 했던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조사팀이 조사하고자 하는 선관위 직원을 접촉하는 것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뒤인 이달 1일에는 권익위가 선관위의 채용비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권익위 조사에는 협조하되 감사원 감사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권익위의 선관위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성윤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실제 조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앞서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하며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다는 것을 말하느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상 회계검사는 받을 수 있어도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같은 선관위 방침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이 일어나자 선관위는 지난 9일 감사원으로부터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감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다소 선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반박하면서 이미 조사를 시작한 권익위와는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권익위 조사마저도 불응하고 나온 데 대해서 정성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부패 행위를 밝히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선관위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면서 조사에 대한 비협조는 공정과 정직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선관위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오로지 자기 조직의 부패와 무능을 숨기고 구성원의 불법적 이익을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서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권익위는 선관위의 조사 거부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려면 감사원 감사라도 무제한으로 받으라는 것이 정성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주장입니다. 정 부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면 권익위는 부패 방지의 총괄기관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법령에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선관위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부패 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가 권익위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권익위 발표에 대해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 감사원이 현장 감사를 실시 중인 상황에서 권익위의 조사 협조 요청은 감사원의 감사 범위와 중복되므로 기관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권익위 조사가 겹치기 때문에 감사원과 권익위가 먼저 범위 조정을 하고 와야 권익위 조사에도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지금 방침입니다. 한편 선관위의 복마전 행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선관위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전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해 부정채용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선관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오찬에서는 또 현직 판사가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완전히 전임으로 바꾸는 방안도 언급됐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맡고 있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도 모두 현직 법관, 현직 판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비상임으로 겸임하고 있는데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선관위원장을 전임으로 두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자 윤 대통령은 전임에 따른 그 정도의 비용은 감내할 수 있다면서 현재 중앙선관위원장과 각 지역선관위원장의 구성을 바꾸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윤석열 정부가 KBS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KBS의 좌편향 편향방송 또 전체의 절반 이상이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저 방만한 경영구조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TV 수신료를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전의 전기요금과 함께 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지금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걷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참고로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의 몫입니다. 따라서 만약 법률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면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KBS, MBC는 지금 짝짝꿍에서 사실상 한 통속으로 계속 서로 밀월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반면 KBS나 MBC는 윤석열 정부 비좌파 정권에 대해서는 극도로 적대적인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그 같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고 정부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즉 방송법 시행령을 정부가 바꾸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방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현재 월 2,500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는데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방통위는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 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징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보고한다면서 한국방송공사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수수료를 고지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라고 하면 바로 한전을 가리킵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중에서 위탁징수 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결합하여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전은 전기요금과 별도로 TV 수신료를 따로 징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따로 징수하게 되면 국민들로서는 보기도 싫고 실제로 거의 보지도 않는 KBS를 위해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서 개정이 완료됩니다. 통상 40일간 입법 예고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55일 내지 60일 안에 개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빠르면 8월 중하순이면 사실상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돼서 TV 수신료를 한전의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방통위 표결은 2대1로 가결됐습니다. 정부 여당 측 방통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니까 현재 부위원장이죠. 또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측 방통위원인 김현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KBS는 1994년부터 한전의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하고 30년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KBS가 아무리 개판을 치더라도 수신료를 국민들로부터 꼬박꼬박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앞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국민참여 토론에서 투표수 58,251표 중에서 무려 96.5%인 56,226표가 현재의 통합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TV 수신료가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또는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의 조성래, 장경태 의원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한상혁 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논란을 만들며 무리해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윤석열 정부가 14일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우리 국내 법원에 4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0년 6월 16일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북한 정부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정부가 사법기구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마감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2020년에 폭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3년 올해가 지금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멸시효가 오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대한민국의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 5천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 5천만원 등 모두 44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의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법기구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송 절차는 정부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맡게 됩니다. 북한이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시송달 방식에 의해 소송이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피소 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북한이 끝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의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제기의 목적이 손해배상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런저런 아쉬운 점도 있지만은 KBS 수신료 분리 문제라든지 혹은 북한을 상대로 한 첫 소송 이런 부분들은 참으로 잘하는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 대선에서 다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연장되고 문재인에 이어 이재명 같은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마 이런 일들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